전문가님, 이제 중국이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 원자재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일단 자원무기화에 좀 나섰습니다. 중국이 또 이 희토류 뭐 걸핏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희토류 관련해서 10월부터 국유화에 대한 그런 조례를 좀 시행한다 소식이 좀 나왔고요. 일단 중국 공급망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재련에 의존하는 그 미국을 좀 겨냥하겠다라는 소식이고, 일단 미국의 첨단 산업 포위망, 그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억제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어쨌든 10월부터 2차 전지 좀 핵심 원료,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등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액정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게 사실 히토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그런 통제권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, 일단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대중국 좀 포위망을 좀 강화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좀 자원 무기화 수위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미중 갈등 자체가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히토류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, 뭐 반도체, 그런 뭐 전투기 F-35라든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, 뭐 무장 무인기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까지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단발성 이슈로 좀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고, 지난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뭐 덤핑 이슈가 좀 있었죠. 그런 부분들 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과 비철 금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전문가님이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. 뭐 네.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선, 무기 등등. 네. 이렇게 좀 원자재랑 좀 특수하게 관련 있는 종목들.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슈만으로 사실 들어가기에 혹시 약간 부족한지, 아니면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살펴봐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들어가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. 그것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아하. 네, 조금은 단기적인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, 물론 중장기적으로 사실 미중 갈등이 진행이 된 게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잖아요. 그럼 때도 뭐잖아요. 근데 주가 자체를 보면은 대부분 그냥 제자리예요.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흐름일 정도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히토류든 비철금속 뭐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히토류는 단발성으로 딱 올라갔다가 좀 죽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알루미늄이나 예전에 철강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또 인지가 되고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. 히토류만 좀 국한이 돼서 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, 그러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대응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다음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. 전문가님, 네. 제약바이오 오늘도 상승 흐름 나오네요. 네. 뭐 지금 위고비 이슈도 있고, 뭐 펩트론 이슈도 있고, 오늘 좀 개별 호재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오늘 대화제약이 또 여전히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먹는 경구암 치료제, 항암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고, 오늘 펩트론이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.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, 일단 일라일리와 이제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그 기술 평가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한 번 더 들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, 일단 전날 이제 전 거래일에 장 마감 후에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일리가 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좀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.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일단 공시에 따르면 기술 평가 기간은 약 14개월로 25년도 이제 4분기 내에 임상 1상 결과가 좀 확인될 경우 본계약이 좀
이루어질 것으로 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15일, 그러니까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관련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어요. 뭐 오늘 라파스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비만약 다음은 좀 비염이다라고 하면서 면역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. 그럼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약바이오를 지금 놓치시면 굉장히 좀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. 요즘 시장 여러분들 제가 개별 종목, 개별 섹터 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섹터가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다루고 뭐 방산 다루거나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 거 기본적인 골자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붙고요. 알파적으로 그냥 섹터가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.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접근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위고비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. 네. 그때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. 말씀 주셨잖아요. 네.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. 자,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뭐 양호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오늘 펩트론이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. 뭐 대봉LS라든지 인벤티지랩 지금 종목들 다 눌림목에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충분히 뭐 괜찮은 상황이다. 다만 이제 위고비가 출시했으니까 주가가 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주식은 좀 선행으로 좀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해서 향후에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. 향후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매출량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보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 상한가에 갈 거다.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만 안 가지시고 천천히 좀 바라보신다면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방산입니다. 전문가님, 네. 방산.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약간 아쉽긴 한데요. 오늘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? 네, 뭐 특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 지난주, 이번 주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겠다.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 보면은 거의 5일선 타고 있다가 5일선 이탈하지도 않고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정도예요. 만약에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를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증권사에도 리포트가 굉장히 좀 활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뉴스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충분히 있고 하반기에 이제 수주나 이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걱정 마시고 끌어가시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를 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과 방산 살펴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전문가님, 그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실적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얘기에 또 주말 네. 사이에 또 주말이라기보면 저희 연휴 사이에 좀 약간 네.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방산주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냐, 그럼 내 종목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혹시 그런 측면으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? 방산과 유가요.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이게 트렌드가 여러분들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방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일단 관련해서 예전에 방산 이슈는 그냥 누가 전쟁이 나고 그냥 싸우면은 뭐 단순하게 그때그때 좀 움직임이 나오고 뭐 미사일 발사했다. 뭐 해서 공격을 했다. 그러면은 그때 반응 나오고 또 잠잠해지고 뭐 또 사과하기로 하고 서로 휴전을 했어. 이러면 또 주가가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방산의 트렌드는 단순하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국가를 지키는
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좀 트렌드가 바뀐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와, 21세기에도 정말 전쟁이 날 수 있네.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네. 그럼 이제 국가 안보,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이 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 안보로 이제 발달이 된 인식이 좀 변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향후에 몇 년을 보시고 투자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런 점들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쓰실 부분 아니다. 지금 여러분들 지도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지금 분쟁 지역 있잖아요. 기름 한 방울 나오지도 않는데요.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왜 유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냐면, 물론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면 좀 유가가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. 물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나오면 유가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겠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지, 실질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 자체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방산주 내가 덜어내야 될까?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. 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도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방산주 쉬니까 이것 때문에 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재료를 갖다 붙이실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바라보시고 멀리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.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.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고요.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